지금부터 교통안전공단 최영빈 대리님께서 채용 설명회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 영상을 보시고 대리님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향해 가시나요? 무엇을 이용하고 계시죠? 자동차, 기차, 비행기. 현대인에게 교통은 삶 그 자체죠. 그 가치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을 만납니다. 희망의 새 시대, 국민 맞춤형 서비스로 창조 경제와 국민 행복을 향하는 대한민국. 김천 혁신도시 이전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교통안전공단 또한 최상의 교통안전 서비스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전, 창조, 신뢰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교통안전 허브를 구축해 나가는 공단. 국민 공감 서비스를 혁신하고 지속성장 역량을 극대화하며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나아갑니다. 이에 공단은 5천만 국민이 모든 교통수단을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5천만 안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내가 타는 차는 안전할까? 큰 사고가 나면 나를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고민들을 나보다 더 많이 하는 곳이 교통안전공단입니다. 주행시험장은 바로 그 출발점이죠. 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교통안전을 설계하고 관리합니다.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는 끊임없는 시험과 연구를 통해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전복됐을 때도 안전한지, 안전운행의 치명적인 이상과 없는지 조사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리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나아가 공단은 미래형 자동차의 기술 개발과 안전성 평가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첨단 주행 시험로로 신뢰할 수 있는 차량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시험로가 친환경, 첨단 안전 자동차의 실용화를 앞당기며 미래 교통 환경을 선도합니다. 문재 씨는 자동차 검사 잘 받으시나요? 그럼요. 하지만 뭘 검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법 구조 변경을 하진 않았나? 혹시 사고 위험은 없나 검사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특히 CNG 차량의 용기를 초음파와 내시경으로 꼼꼼하게 검사하고 배출가스 관리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합니다. 안전에 꼭 필요한 검사를 국민들이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검사소를 운영하고 자동차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의 안전 참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운전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을 하느냐입니다.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습관이 교통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공단은 교통안전에 대한 연구와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도 유도합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기록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운전습관, 대중교통 이용 등을 조사하며 택시, 버스에 대한 안전관리,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시험과 실습 교육을 통해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고속철도와 지하철 등 철도 안전도 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도 안전관리 측의 승인 검사와 종합시험 운행 결과 검토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또한 항공 종사자에 대한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경량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 검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항공기 안전운항과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교통안전공단처럼 자동차, 철도, 항공 전 분야의 안전을 관리하는 기관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통안전을 통합 관리하면서 공단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교통안전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고 행복한 내일의 교통 환경을 위해 에코드라이빙 문화정책을 전개합니다. 또한 실시간 통합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IT 융합 긴급군안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시민들이 탄소 배출량을 줄인 만큼을 포인트로 제공하는 그린 교통 포인트 서비스 제도 운영합니다. 그 밖에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배출 계속 개발, 수소유의 전지차나 전기차와 같은 미래 교통수단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내일의 친환경 교통 문화를 선도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공단이 할 일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할 일이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공단은 사회적 책임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저소득층 교통사고 피해 가족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지난 30여 년의 역사는 우리나라가 선진 교통문화 강국으로 변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공단은 세계 최고의 교통안전 전문 기관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서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교통하면 딱딱하고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몸속에 피가 도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활기찬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를 움직이는 힘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통안전공단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동력 아닐까요? 5천만 안심 프로젝트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TS 교통안전공단. 네, 그럼 교통안전공단의 최영민 대리님을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 교통안전공단 인재양성처의 최영민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영상이 생각보다 좀 기셨죠. 근데 이 영상이 이번에 저희 교회협력실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열심히 해서 잘 만든 동영상이라 한번 꼭 보여달라고 얘기도 하고 해서 좀 긴 거를 틀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공단을 보시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결국엔 자동차, 항공, 철도에 관련된 이제 안전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회사 지금 채용 설명에 오신 이유는 이제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는지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PT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희 비전과 목표는 그냥 다음과 같습니다. 요거는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다 있고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전략 체계도 4대 전략 체계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단이 2020년까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저희 조직 체계인데요. 우선 본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지금 이번에 아까도 나왔지만 올해 4월에 이전을 마쳤어요. 어디로 갔냐면 경상북도 김천시로 갔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았지만 가서 좀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공기도 좋고 건강도 좀 챙길 수 있는 되게 좋은 지금 그런 환경이 있고 건물도 되게 좋고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사장님 밑으로 해가지고 뭐 대외협력실, 감사실 등 그다음에 총 6개의 본부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안전공단이 이제 경북
김천에 있는 거고요. 저 맨 오른쪽으로 보시면 자동차 안전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저기는 지금 현재 경기도 화성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근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일단 본사 조직 체계고요. 자, 그럼 지역본부는 저희는 이제 전 지역에 뭐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등의 이제 지역본부와 지사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또 58개 가까이 되는 그 검사소들이 자동차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자, 주요 사업은 간단히 한 번씩 보시겠습니다. 이제 자동차 성능 연구가 있고 아까와 같이 그냥 아까 동영상에서 본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세요. 그래서 교통안전 조사 연구, 또 안전운전 체험 교육, 그리고 뭐 자동차 종합 검사, 이제 우리 공단 핵심 업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운수회사 교통안전 관리, 사업용 자동차 운전 적성 정밀 검사,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이 운전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검사를 해주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저희는 철도 그리고 항공교통 안전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첨단 교통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타고 시스템 등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요. 피해자 가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공헌 활동은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잘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인재상은 전문인, 도전인, 봉사인이에요. 요거는 자기소개서 쓰실 때 적당히 잘 녹여서 쓰시면 되게 이제 나중에 자기소개서 비율에 가점을 드릴 때 중요시 여기게 되시고요. 인재 육성은 뭐 각종 뭐 여성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뭐 각종 이제 각 직급별 교육, 신입사원 교육, 많은 교육들이 이제 저희 존재하고 있고 그 교육을 함으로써 이제 인재 육성을 저희 또 하는데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가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실 내용일 텐데요. 우선 채용 절차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저희는 일단 인터넷으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이제 공고는 하지만 이제 서류 접수 같은 거는 이제 경력직은 사실상 이제 우편 접수를 받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입 직원에 한해서는 이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서 직접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점수 넣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됩니다. 평가는 일단 서류, 그다음 필기, 면접으로 나뉘는데요. 서류에서는 일단 세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네 가지죠. 학교 성적, 그다음 어학 성적, 자격증, 자기소개서인데요. 자, 어쨌든 채용 설명회를 모셨기 때문에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학교 성적 같은 경우에는 4.5 만점 기준으로, 이런 정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4.5 만점을 기준으로 각 구간별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4.5 만점은 만점, 그리고 4.3부터 4.5는 만점, 그 다음에 4.1부터 4.3까지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토익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른 뭐 HSK나 오픽 등등의 점수는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이제 나중에 공개 채용하실 때 그 공고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토익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점수만 말씀드리면 940점 정도 이상이 이제 좀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을 만점이고, 그 밑에부터 계속 가점이 아까 어학 성적, 그 학교 성적과 같이 마이너스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격증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각 공통으로 자격 가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각 직렬별로 이제 직군별로 가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자기소개서, 뭐 방금 전에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자기소개서를 좀 소홀히 하셔서 정말 떨어지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소개서도 저희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 다 심사원들이 다 이럴거 보시고 다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필기시험. 저희는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전공시험은 없습니다. 뭐 경영, 회계 이런 전공시험은 없고, 흔히 말하는 이제 직무 적성 검사 해서 뭐 IQ 테스트 같은 내용도 있고, 뭐 언어 추리, 뭐 수리, 논리 등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난이도를 가끔 물어보세요. 난이도는 그냥 타 기본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잘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도 붙고 또 해 반복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기시험을 그리고 이제 서류에서 30배수를 뽑아서 저희는 이제 필기시험으로 이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을 봐서 거기서 이제 뭐 3에서 5배수 정도를 면접 전형을 올리는데, 그 전에 이제 인터넷으로 인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하시는 건데요. 그거는 불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면접에 기초 자료로 참고하게 되고요.
자,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차, 2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1차 시험은 경력직뿐만 아니라 신입직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동일하게 아마 이번에 아직 채용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확정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토론 면접을 3대3 뭐 다대다 토론 면접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뭐 시사부터 해가지고 각종 주제가 던져지는데 그거는 저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주제고요. 그렇게 이제 1차를 끝나면 이제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력직은 이번에 이제 2차를 보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규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뽑는 게 전환형 인턴으로 뽑습니다.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정규직과 그 청년 인턴, 그 기간제 근로자를 이제 따로따로 나눠서 뽑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약 정규직 전환형으로 해서 한 75%에서 80%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결국에는 인턴 기간이 제 2차 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채용 계획의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지원 요건인데요. 이번에는 행정 시간제 경력직 경력 단절 여성을 뽑아 일 4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산을 뽑는데 이제 전산을 여기 보시면 응시 자격은 이제 프로그램 전산 관련 학사 이상이고요. 일반 행정 같은 경우에는 7급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습니다. 기본적으로 6급은 이제 학사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7급은 고졸, 그다음 5급 이상은 이제 경력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아까 오늘 제가 오늘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저희 이번에 응시 자격이 상업정보계열 고등학교 중에서 경영생회계 전산 쪽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쪽에 만약에 해당이 안 되신다면 조금 아쉽지만 다음번에 새로운 요강이 나오거나 그럴 때를 기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검사인데요. 자동차 검사 쪽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학력과 상관없이 자동차 정비나 자동차 검사 산업기사 이상을 가지고 계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일종 보통 이상도 동시에 자격을 보유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이 제한이나 학력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철도와 건축 철도 같은 경우에는 4, 5급 경력직을 뽑게 되는데요. 이 지금 철도부터 해서 이제 항공 밑에 그 자동차 이쪽까지는 아직 세부 요강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세부 요강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건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스 쪽으로 오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교수직을 지나서 이제 무기계약직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계약이라고 써있지만 결국에는 정규직인 내용인 거고요. 이제 무기한 계약을 하고 있다.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뭐 사무 보조 업무를 해서 자동차 검사 접수를 한다든지 혹은 뭐 기타 여타 행정 일을 하는 그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이제 사실 정확히 아까 본사랑 지역 본부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때 TO가 나는 그 상황을 봐서 이제 그때 이제 적재적소에 배치가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가점 상황 채용식인데요.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이제 11월 초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가면 이제 언제부터 지원서를 접수받고 언제 진행을 할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2015년도 1차 채용은 지금 진행을 14년도에 한다고 그게 2015년 1차가 아니라 진행을 지금 하지만 이제 2015년 1월에 입사하는 거를 목표로 지금 현재 두고 있고 이제 공고는 저희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뭐 어학 성적, 자기소개서 등등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점 자격 종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보시면 위에 이제 한국사 능력 시험과 한국어, 그다음 문서 실무가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는데 이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가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사랑 한국어 2개 있다고 가점이 2번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이 적용되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한국어랑 컴퓨터랑 워드가 2개가 있다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각 카테고리마다 하나씩 모두 1급을 가지면 모두 4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공통 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기사라던가 그런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은 이제 각 그 직렬별로 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나중에 공고를 나시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뭐 특수 자격 가점 같은 거는 뭐 변호사 등등 이렇게 기능장 이런 각종 가점들은 요거는 이제 신규직일 경우에는 그냥 서류 패스가 되는 거고 경력직일 경우에는 가점을 드리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자, 우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랑 또 장애 가점, 그리고 이제 청년 공공기관 청년 인턴 4개월 이상을 했을 때 5%가 부여되는데요. 이제 취업 지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훈청에 직접 찾아가셔서 공고일 이후로 기준으로 나와 있는 그 서류를 띄워 오셔야만 적용이 됩니다. 과거 거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인턴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청년 인턴 공공기관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 인턴 가점도 많이 부여가 되니까 혹시 지금 청년 인턴을 안 하셨던 분이나 그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건데요. 복림생은 그냥 쭉 보시면 기본급 복림생 요거는 이제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고등학생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거나 대학생 대학원 다니는 것들 이제 무이자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지금까지 저 교통안전공단 이제 좀 상세하게 저는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뭐 시간이 남진 않아서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좀 자세한 뭐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아까 채용 계획은 안 나왔는데 예. 6급 행정으로 내년에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일단 이번 1차는 그냥 일반 대전행정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6급 행정? 일반 행정은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아쉽게도 없고 이제 내년에 이제 뭐 TO가 생긴다거나 그런 게 생기면은 내년에 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공개 채용은 이제 뭐 지금까지 추세로 1년에 2번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한번 쭉 보시고 준비하다 보시면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교통안전공단 발표를 마치고 여러분 모두 준비 잘 하셔서 요새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다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